오늘은 이제 우리 홍유진 박사가 준비해 온 진술 분석이네. 이거 오리지널. 네, 오늘은 오리지널 진술. 오리지널 진술 분석. 오, 센데요? 아주 하드한데 이게. 네. 공원 강간 사건. 네. 알리바이의 진실. 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읽어봤어요. 계속 보셨어요? 차 타고 오면서 읽어봤는데 이거 재밌다 그러면 안 되지. 사건을 재밌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아주 흥미로워요. 사건이요? 그러고 이거 보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우리 현직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현직들이 오늘 방송은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례가 꽤 많아요. 많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따가 최종적으로 그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가보시죠 뭐. 예. 네. 자, 요거 2008년 4월경이었어요. 이게 뭐 아무래도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게 이제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피해자분도 생활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008년 4월경에 서울이었어요. 서울에 서울이네. 뭐 근린 공원들 많잖아요. 많죠 뭐 도시 안에. 요소수에. 네. 거기에 있던 한 40대 후반의 여성이 강간 신고를 했어요. 강간을 당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봄이네 봄에. 네, 봄이죠.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경찰 경찰 두 명을 대동을 해서 그 공원으로 가요. 아 자기가 당한 장소로. 네. 그 공원에 그 공원에서 술을 어떤 남성이 마시고 있었는데 바로 저 사람에게 내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라고 그렇게 대뜸 그 남성 A 씨였거든요. 그날 당일날 당하고 바로 신고한 거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경찰서 입장에서는 갑자기 신고가 들어왔고 같이 가봐요. 저 공원에 있어요 하고 갔더니 어떤 남자 A 29살짜리가 있었는데 그 남성을 대뜸 지목하더니 저 사람이 날 강간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요때 4월 요때로부터 한 달 전 3월 초에도 3월? 예. 3월 초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이 신고한 적이 있었대요. 아 강간 신고를 그 전에 한 달 전에 했던 여성이네? 네. 그때 이 남성을 신고한 건가?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고?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 12시쯤에 그 공원에 있는 인근의 지구대로 이 여성분이 찾아와서 근데 이때 좀 술이 취한 상태였대요. 여자가? 네, 그래서 약간 좀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아니, 또 내가 이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줘야지. 근데 또 그걸 또 얘기도 좀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럼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싶잖아요. 못했구나 그래. 그래서 접수가 안 됐었어요. 횡설수설하면 접수할 수가 없지. 그렇죠. 뭐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여성이 우연히 또 공원에 갔다가 그때 내가 나 강간했던 사람 지금 발견했어요. 아, 그놈이네 그러니까. 네. 3월 달에 강간한 놈을 4월 달에 신고한 거네요? 네. 지금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때 신고했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공원에 있어요라고 하면서 4월 달에 신고를 또 한 거예요. 딱 발견이 됐구나 여자분에. 이제 그랬는데 그럼 이제 신고당한 남성 A 씨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잡으면 되지. 네, 요때 이제 29살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럼 도대체 어떤 반응을 했느냐? 딱 지목을 당하고 나서 이 공원이 이 남성의 집 근처에 있었대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도 이 공원에서 원래 평소에 자주 다녀요. 아까 술 먹고 있었잖아. 네, 술도 먹고 뭐 산책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요날 그 신고당해서 이제 막 간 날 그날도 집 가다가 그냥 나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공원에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 이제 남성 입장이죠. 어떤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지금 날 강간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고 지금 황당해요. 그렇지. 나 혼자 술 먹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뜸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여성분은 저쪽에서 이제 경찰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남성은 남성대로 경찰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황당한 소리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네. 예.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예, 경찰서로 이제 임의 동행을 해서 갔어요. 가갖고 이제 조사가 추후에 이제 진행이 됐던 사건인데요. 그러면 이제 경찰 조사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렇지. 한번 들어봐야지. 여성부터 살펴볼게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 3월 초 저녁 8시경이었대요. 저녁 8시.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20시경? 예, 20시경 본인이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게 땅을 보고 그냥 앉아 있었대요. 우리 뭐 이거 속된 말로 이렇게 멍 때린다,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젊은 남자 2명이 다가와서 2명이? 예.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예. 그러면서 작년에 저 공원에서 봤어요. 당신 봤어요. 아는 척했다는 얘기네. 쉽게 예. 얘기해서 그래서 막 친한 척을 하면서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네. 그래서요. 그래서 같이 먹었대요. 같이 술자리를 가졌대요. 그 공원에서. 이 아줌마도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소주를 딱 2잔 정도 먹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좀 남자들이 어리고 많이 차이 나네. 여기 보니까. 예, 거의 한 40대 후반하고 20대 후반이니까. 20대 후반이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요때 약간 3월 초니까 아직은 춥죠. 조금 저녁 되면 춥죠, 쌀쌀할 춥죠. 수도 있잖아요. 그 저녁이라 춥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바깥이니까 그래서 아유 나 이제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화장실에 갔대요. 공원 내에 이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마침 왜 교수님 그 야외에 있는 그런 화장실들은 동파되면 안 되니까 그 난방 시설 같은 거 해놓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모 반드에서 이렇게. 막 스팀 같은 거 이렇게 따뜻한 그런 온열 기구가 있어서 그 앞에서 그 이제 따뜻한 바람을 쬐고 있었대요. 그런데. 근데 갑자기 남성 2명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와서 자기를 덮쳤다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로요? 그래서 이제 남자 2명이라 그랬잖아요. 2명이네. 그래서 A 이제 편의상 남성 A라고 할게요. 남성 A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신의 입을 막고 그 화장실 변기칸 있잖아요. 자변기칸. 변기칸 안으로 밀어 넣었대요. 본인을.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는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남자 한 명이. 그리고 남자 이제 B는 이때 화장실 입구를 지키고 있었대요. 아, 망 보는 거네, 그 새끼는? 그렇죠. 예.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남자 A가 이제 변기칸 안으로 확 밀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변기가 있을 거잖아요. 칸 안에. 그래서 그 자기를 변기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뒤를 돌게 한 거죠. 문으로부터 뒤를 돌게 해서. 밀어넣었으니까 그렇게 들어갔겠지, 방향이. 네. 그래갖고 바라보게 했고, 이제 뒤에 서서 본인의 뒤에 서서 여성의 뒤에 서서 바지를 벗어서 이제 그 성기 삽입해서 강간을 했대요. 후위로 했다는 얘기네. 그리고 이때 이 여성분이 반지를 끼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 반지도 강제로 막 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야, 이 강도 강간이야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마침 다행히 손이 부어갖고 이 반지가 잘 안 빠졌대요. 본인이. 네. 그래갖고 빠지진 않았대요 이때. 자 그럼 이제 남성이 2명이니까. 남자 A가 강간한 다음에 이제 지가 지 옷 입고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럼 B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비로소 망을 보던 B가 이 새끼들 윤관하려고 그런 거네. 네,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재차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더래요. 실제로. 근데 이때 이 여성이 야 너는 누나도 없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누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강간까지는 안 갔대요. 이거 좀 그러네. 강간까지는 안 갔대요. 예, 네. 그래서요. 그리고 또 이때 남자 B도 자기 반지를 뺏어가려고 했다. 반지가 비싼 금반지였나 보다. 네, 금반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안 빠졌잖아.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이 사람들이 자기 반지를 뺏으려고 그 주방 세제 트리오 네? 있잖아요. 트리오 그 미끄덩 미끌미끌한 하는 거. 예. 그거를 사와가지고 빼려고 했었대요. 근데도 결국은 안 빠져갖고 결론적으로 반지는 안 뺏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신술이 이상한데. 네, 그래요, 하여튼. 예.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일단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상착의랑 관련해서 나를 강간했던 남자요. 그러니까 A죠. 걔는 A지. 모자 쓰고 옷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망봤던 남자는요. 그러니까 B죠. 망봤던 남자는 청자켓이랑 청바지 입고 있었고요. 머리가 조금 긴 남자치고는 약간 그 긴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 이거는 또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조금, 그 수사관의 안목에서 볼 때는 왜 그러냐면요. A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그래서 성폭행했기 때문에 인상착의 못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대화했다고 그러잖아요. 누나가 있냐 없냐 대화했다면 그 B에 대한 인상착의가 선명하게 나오는 게 맞아요. 수업고. 그렇죠. 이 치상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제를 사러 갔는데 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뭐 이런 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거 애매합니다 예, 이거. 애매하죠. 조금 뭐 일면 디테일한 부분도 있고 일면 이건 좀 황당하기도 뭐지? 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있는 예, 이제 이게 요런 여성의 주장이죠. 주장이죠. 예. 자, 그 그럼 이제 남자는요. 남자를 봐야죠. 일단 A부터 볼게요. 응. A가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공원이랑 저희 집이랑 한 100m, 200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저는 평소에도 거기 가서 잠깐 뭐 앉아 있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술도 아니면 마시고. 가끔 술도 마시고 그래요. 응. 그때 뭐 3월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저 그때는 제가 한창 PC방에 좀 자주 다닐 때거든요. 20대잖아요. PC방에 한창 자주 다녔던 시기인데 보통 제가 보통 PC방 가면 한 11시쯤? 아침에. 예, 오전 11시쯤 집 근처 PC방 갔다가 저녁 백수구나. 예, 요맘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한 7시쯤에 나와서 집에 가는데 집 가는 길에 이제 공원이 있으니까 들러서 쉬기도 하고 혼자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 이 친구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그 B예요. B. 예, 자주 만나는 그 친구 B랑 같이 술 마시기도 하고 그러고는 집에 가는 게 그냥 그맘때 제 일상 패턴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걔 B 남성 B랑 그 사건 당일 그 3월 초 사건 당일에 술을 마신 것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냥 그러겠지. 3월 뭐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아마 제 기억에 한 2월 말 해서 한 3월 초쯤 뭐 한 번 마신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6시쯤 됐는데 귤이랑 문어발 그 안주 그런 걸로 술 한 번 먹었던 그런 기억은 난다. 근데 그게 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네, 2말 3초 정도 된다. 근데 그래봤자요. 그래도 저는 보통 한 8시, 그러니까 7시, 뭐 8시, 요만 그러네. 집에 가기 때문에 그 날도 귤이랑 문어발로 술 먹었던 날도 8시쯤에는 집에 귀가를 했어요. 그럼 이 여성 강간 안 했다는 얘기는? 그 뭐 이 여자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여자라도 뭐 강간하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냐. A가 주장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B는? 자, B도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B는 그럼 도대체 A랑 무슨 사이냐? 그렇지. 그 관계를 봐야지. B가 후배고 A가 선배예요. 선후배 사이래요. 선후배가 지간이구나. 네, 이제 뭐 나이는 이제 똑같다고 만 나이로 하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아마 한 살 1년 정도의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선후배 사이래요. 그러다가 B 같은 경우에는 한 1, 2월쯤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대요. 이사 갔으면 3월경에는 그 인근에 안 살고 있는 때네. 네. 근데 이제 뭐 여기 이 동네 A도 살고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니까 자주 이제 뭐 놀러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B는 이렇게 얘기해요. B는 그 사건 발생했던 그날 저녁 5시쯤에 A랑 그 공원에서 만나서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먹었네. 네. 그래서 원래 평소에도 만났는데 지금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날에도 맞아요. 우리 그날 술 먹건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막 회사 얘기 좀 했었고 소주 한 병이랑 그 자갈치 과자 있잖아요. 그거랑 안주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날. 구체적이네. 네. 그러면서 근데 그때 배도 약간 고팠고 이제 저녁 시간에 밥 먹을 때 담배도 뚝 떨어져가지고 근데 집 근처니까 둘 다 이제 돈이 안 갖고 나와가지고 그 애인의 집이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쟤는 이사 갔으니까 B는. 그래서 A가 잠깐 집에 들렀다가 돈 가지고 나왔대요. 돈을 갖고 왔어. 네. 그래가지고 나온 돈으로 담배를 실제로 샀대요. 담배 사려고 한 거니까. 그 담배 사고 남은 돈이 있어서 근데 남은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았나 봐요.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일을 제대로 막 그렇지 않은 모양이니까요. 그 돈이 얼마 안 돼서 근처 분식점에 갔대요. 그래서 분식을 먹었대요. 근데 이걸 왜 기억하냐면 분식 먹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둘이 치고받고. 그러면 기억이 나지. 네. 그래갖고 막 그 분식점에 있던 뭐 이렇게 뭐 주인인지 하여튼 뭐 옆에 계시는 분들이 막 말리기도 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날짜 나오는 거네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저도 보면서 약간 웃겼는데 이제 A랑 B랑 싸웠잖아요 분식점에서 싸우다가 그 B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성이라고 때리니까. 네, 화가 나가지고 그 애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왜 찾아가? 엄마한테 이르려고. 29살인데?
애인의 엄마한테 이러려고. 아니 그러니까 얘들 28, 29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형이 나 때렸다고 저 형네 엄마한테 엄마한테. 쫓아간 거야. 아니 뭐한 동네 살았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런 거 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일루로 갔어? 네. 일루로 갔어요. 그래서요. 일루로 가 그게 한 8시 10분 정도쯤 된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 형네 엄마죠. 그러니까 형네 엄마한테 가서 일렀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둘이 다 큰 게 스치고 받고 이제 싸운다니까 이제 하니까 A도 이제 집으로 왔을 거잖아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혼나고 둘 다 혼나고 자기는 집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래갖고 이제 한 3시 반쯤 새벽녘에 나 집으로 왔었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명확하게 기억을 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네. 네. 이제 그래서 A는 아까 뭐 긴가민가 약간 술을 자주 마시긴 하는데 그날에 술 마신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그랬잖아. 얘기했잖아요. 걔는 두리뭉실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B가 이제 이렇게 요런 좀 디테일한 내용을 진술을 하니까 A도 검찰 가서 이제 바꿔요. 맞아요. 검찰에서 맞아요. B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건 발생했다던 날 걔 B가 연락이 와가지고 한 4, 5시쯤 공원에서 만나가지고요. 그 화장실 옆 벤치에서 한 20분 정도 소주 마시고 분식점 갔다가 싸움 났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진술을 해요. 여자 화장실 옆 벤치에서. 네. 아,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살짝 연결은 하네.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네. 막 탁 대립되잖아요. 그러네. 여성은 여성대로 이 남자들한테 당했다 그러는 거고 남성들은 무슨 뭔 얘기야. 말이냐. 갑자기 뜨문이. 증거도 없고. 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목격자도 하나도 못 찾았죠. 네, 없었어요. 그럼 이제 이 여성이 도대체 어떻게 이 남성들을 피의자라고 딱 특정을 할 수가 그렇지 있었냐. 또. 네,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여성이 나 망봤던 남자랑 저 강간했던 남자랑 제가 얼굴 다 봐서 저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강간한 남자는 첫 번째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오른쪽 코 옆에 좀 튀어나와 있는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간한 남자는 키가 좀 조만하네. 작았대요. 160 정도. 아유 쪼만하네 왜소하네. 네. 망봤던 사람 B. 그리고 망봤던 사람은 반대로 키가 한 180에서 185 정도. 나만하네.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표가 나겠다. 그래서 큰 애가 망보고 작은 애가 강간했다는 거고, 나 강간한 애는 여기 점났다는 거고. 그리고 망봤던 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바지 입고 있었고 머리가 약간 곱슬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여성이 왜 4월 달에 신고해가지고 남성 A를 임의동행 해가지고 일단 경찰서에 갔잖아요. 네. 그때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상착의 막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잡혀온 얘가 그 선배고요. 아직 안 잡혀온 한 명 있잖아요. 걔가 후배예요.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럼 같이 술 마신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 이 여성이. 정보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또 뭐 최초 경찰 조사할 때 이제 B가 아직 안 잡혔으니까 여성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가지고 라인업 했어요, 교수님. 해요. 네, 그래서 8명 사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제시해 놓고 이 중에서 그 망봤던 애 B 공범 찾아봐라. 골라봐 이렇게 했더니 딱 한 명을 골랐는데 그게 정말로 B의 사진이었거든요. 실제 사진. 자, 그럼 본 건 확실한데. 이 정도 되면 약간 일면 또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거짓말. 강간은 당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같이 술 마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좀 뭔가 관련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교수님. 이 경찰에서부터 이제 이 여성이 조사를 받고 이제 할 거잖아요. 조사받죠. 네. 피해 조사. 아주 디테일하게 받아요. 네, 요런 모습을 살짝 봤을 때 저분이 살짝 어떤 좀 정신장애 같은 게 있어 보이나?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리 이거 혼란스럽겠다. 네, 이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교수님. 사람 상대해 보면 딱 그냥 얼진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는데 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 벽이지 벽. 살짝 뭐가 조금 그렇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 그런 수준.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네, 이게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뭐 어떤 두드러지는 증세가 있는 건 아닌데
살짝은 일반적인 상태랑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교수님. 공원에서 강간 피해 당했다면서요, 본인은. 근데 또 결국 4월 달에도 또 그 공원을 간 거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당한 데를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성들. 쉽지 않죠. 예. 그러다가 우연히 범인을 발견했다라는 좀 거고. 이상한데. 그리고 또 이것도 바꿔 얘기하자면 피해를 당한 본인도 그렇고 그럼 가해를 했다는 그렇지. 그 남자도 3월달에 강간한 놈이 강간해놓고 거기 와서 술 먹을 리가 없지. 태연하게. 그런 멍청한 놈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긴가민가한 거예요. 애매하다.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반지 뺏어 가려고 했는데 사실 강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먼저. 근데 주방 세제를 거기 사가지고 올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냥? 화장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세제를 풀어갖고 그럼 남자들이 뺏어가야 되니까 이 세제를 풀어갖고 막 강제로 빼려고 했나 봐요. 그래도 잘 안 빠졌대.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야 강제로 빼지 마. 그냥 아프니까 내가 뺄게. 니네가 하지 말고 니네가 하면 더 안 빠지니까 내가 할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본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안 빠져가지고 이제 뭐 뺏기진 않았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강간당한 피해자가 이해가 안 가네. 조금 그렇게 하니까 뭐지 또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남성 B도 이제 막 조사를 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그러면 너 저 여자분을 뭐 아예 전혀 모르는 사이냐 뭐냐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을 건데 사실은 저도 그 동네 살고 이제 하는데 왕왕이 그 공원에 가보면 그 여자분이 계실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그 공원 화장실에서 그 여성분이 동네 꼬마들이 막 그 여성분을 좀 괴롭히고 놀림을 했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 이놈의 새끼들 누가 어른한테 그래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혼내준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 해코지할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네. 예,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40대 성인 여자가 동네 꼬마들한테 놀림을 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은 이상하네. 이 여성이 조금 뭐가 그런가 이제 싶었던 거죠. 근데 교수님 그러면 가족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족들 오빠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가족들은 이게 뭐 어떤 심신장애 진단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경찰 입장에는 대화는 잘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성폭행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러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이제 이런 상태로. 애매겠다, 이거. 네.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여성의 말만 좀 그럼 이렇게 문제가 있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남성들을 둘 다 거탐했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근데 둘 다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이건 또 뭐요?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간 송치는 됐죠. 검찰로. 근데 물론 불구속 송치했어요. 불구속 송치했지만 그런 혐의는 인정된다고 본 거네 경찰에서. 네. 그러나 그게 좀 애매하니까 구속영장 신청을 안 했구나. 네.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 경우가 우리 단계에서 이 정도까지 수사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얘가 강간범 맞는 것 같아 얘네들이. 나머지는 당신들이 하셔 그러고 떠넘기는 거 검찰로. 이게 이제 그동안의 행태였거든요. 강간 사건인데 불구속 그 패턴이에요, 송치를 한 예, 거죠. 예. 예. 이제 한 거 같기는 한데 약간 이제 애매한 그런 그런 것 느낌으로 같아. 이제 검찰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죄 사실 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남성 A와 B가 합동해서 2008년 3월 초경에 서울 소재의 근린공원에서 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남성 B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 남성 A는 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틀어막고 변기가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여성을 밀어붙여 반항을 억압한 후 여성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강간을 당하고 공황 상태로 인해 여성이 반항할 수 없음을 기화로 여성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게 범죄 사실이구나. 그 당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할 때. 네. 그 당시 이제 범죄 사실 그래서 특수강간이네. 맞아요. 두 공모했잖아요. 예.
특수강간하고 특수강도, 미수. 강도는 미수. 강도는 미수지 예. 못 뺐으니까. 그렇게 이제 와. 설치가 된 거예요. 중범죄예요, 그래도. 이거 생각보다 큰 범죄잖아요. 이때는 성폭력 특례법으로 안 했구나. 네. 특수강간을. 예전이요. 2008년이라 네. 그랬구나. 지금 같으면 더 센데. 여성은 반지 뺏기고 강간당하고 반지 뺏길 뻔했다. 여러 명이, 2명이. 그리고 남성은 그런 사실이 없고 우리는 같이 술 먹고 분식점 갔다 싸우고 집에 간 거다. 아, 그날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죠. 예. 저 여성 강간할 시간 없었다 이거 아니야.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 따져보면 되지. 그래서 이 검찰 단계에서 이 3명에 대해서 진술 신빙성 분석을 의뢰를 했었던 사건이에요. 아, 얘들 3명 진술이 다 신빙성이 네, 있냐. 네. 이제 네. 그래서 이거 했던 거구나. 네네. 해보세요. 그럼 분석합시다 지금부터. 해볼게요. 어. 그래서 이제 먼저 여성 여성, 이제 각각 3명 다 면담을 하고 인지 면담하고 이제 진술 분석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경찰 단계에서도 좀 이런 인지 상태가 그러니까. 조금 네. 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할 건 이 인지 능력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네. 진술을 뭐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뭐 혹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죠.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면 왜 이렇게 얘기해? 진실이 아닐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이제 파악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하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내가 겁나가지고 처음엔 신고를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8시에쯤에 그 만나가지고 뭐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날 당일날 파출소 신고 안 했어요? 했는데 그게 밤 12시쯤이었어요. 아, 많이 늦게 했네 그러면. 네, 한 좀 4시간 흐른 10시간 다음에. 지나서 한 거죠. 그러면 좀 그러네. 네. 그래서 뭐 만약 8시 경에 만났다고 치더라도 막 9, 10시면은 뭐 끝났을 거 아니에요. 범행이 사실 크게 뭐 시간 가는 건 없으니까. 근데 12시 경에 그 인근 지구대에다가 방문을 했대요. 직접 갔대요. 늦게 간 이유가 뭐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겁이 나서 신고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것도 괜찮은데 가갖고 제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술 취해 있고 제대로 진술을 이제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가족들은 별도의 심신장애는 없다. 없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면담 과정에서 확인을 했어요. 인지 능력이라든지 정서 상태라든지.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말이 조금 다소 어눌한 편은 있었어요. 아, 어눌하다. 네, 이게 또랑또랑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 진술 자체를 하는 거에는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뭐 큰 문제 없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면담 전반에 걸쳐서 아까 교수 말씀하셨죠. 질문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는 내가 거예요. 뭐 물어보면 딴 소리 하는 거죠. 네. 그거 미친데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미친데니까 네. 그거. 야, 이러면 경찰들이 좀 이상하다고 판단할 텐데.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실제로 있느냐 봤더니 실제로 이 검찰 단계에서 이거 인지면담 할 때도 질문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예. 어떤 특정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못 하니까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죠. 의사소통이 좀 안 돼서 이런 상태면 질문을 했을 때 적합한 답을 못 하는 이유가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어서 진술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지 상태나 심리 정서 상태에 기인했기 때문에 진술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시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예, 면담을 하면서 이걸 파악을 하고 다만 이 면담 과정에서 그래도 사건 관련 내용을 진술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면담을 진행을 하긴 했으니까요. 들어봐야죠 그래도. 그랬더니 사건의 그 큰 뼈대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전 조사랑 일관되게 나타나요. 경찰이 가지고 피해 진술한 거하고 네. 그 피해 진술 내용하고 인지 면담 우리 홍 박사 하는 거하고 또 네, 일관돼요. 한다? 네, 일관성이 있어요. 뭐 그럼 예를 일관성이 들면 있는 거네.
키 큰 남자 그리고 키 작은 남자랑 같이 술을 마셨다. 그리고 내가 여자 화장실을 갔다. 근데 키 작은 사람이 날 따라와서 강간했다. 그렇지. 그리고 키 큰 사람도 강간하려고 했는데 누나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더니 강간은 안 했다. 그리고 반지를 뺏으려고 했다. 응. 요런 이 굵직굵직한 줄기는 그대로 됐네요. 예. 근데 이제 요거 빼놓고는 좀 구체적인 상황은 그게 중요한 건데. 질문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고 이제 예를 들면 막 갑자기 딱 요 때를 얘기하면 처음에는 거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갑자기 점핑해갖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네. 자꾸. 그렇게. 아니면 막 요 얘기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내가 이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갑자기 넘어간다든지.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약간 그 진술이 인과관계에 안 맞게 나타나니까. 애매기죠 이거.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애매긴다고. 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 진술이 거짓이냐 그렇진 않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건 어떤 인지 능력의 결함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진실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여성 진술은. 자, 그러면 이제 남성들이 키포인트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이제. 자, 그래서 이 지금 남성들 면담하고 할 때 분석을 할 때 먼저 좀 준비했던 사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피의자 신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지면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담 실시하기 전에 그 인지면담으로 면담 실시하고 거기서 확보된 진술을 이제 진술 분석 실시하는 건데 이 면담하기 전에 그 계획을 다 짜요. 면담을 어떻게 하고 그렇지. 뭘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하는 거를 면담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 뭐 이전 그 기록들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정보 사건 기록 다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 요 때가 이제 그 면담할 때는 11월 거의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3월 초에 발생을 꽤 했으니까 됐네. 거의 한 8개월 정도가 경과가 그러네요. 됐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수님 우리 뭐 한 달 전 사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요. 이게 8달 전에 있던 사건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안 나죠. 그거 잘 안 나죠.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시간이 맞아요. 경과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가 획득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죠. 근데 다른 가능성도 하나 있잖아요, 교수님.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가능성, 그건 당연하죠. 의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남성들이 피의자 신분인데 만약에 무고한 피의자다. 뜬금없이 억울한 그냥 피의자다. 공원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 강간했다고 해서 그럼 무지하게 억울한 사람들.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럴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기억하려고 애를 무지하게 쓰겠지. 무지하게 쓰겠죠. 기억이 안 나는 것 때문에 팔팔 뛰어야지. 응. 막 자기가 억울하니까 그렇지. 막 애쓰고 기억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회피하면 안 되지.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진술을 받아서 그렇게 분석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어떤 가해한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정보가 뭐냐 막 이걸 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네가 뭐라고 그러는지. 네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라면 정보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막 머리 짜내갖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그렇다면 그날 공원에 강간한 게 아니고 실제 본인들이 했던 그 경험했던 그 일을 막 기억해내려고 생생하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렇게 진술하면 분석이 당연히 결과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게 놔뒀는데 이 사람이 있는 대로 얘기를 못하는 유죄의 피고인이다, 피의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진술을 애매모호하게 중요한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뭐 왜곡시키거나 잘 기억 안 난다고 그러구나. 그런 기억 부재를 호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진술 분석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딱 나갈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면담 과정에서는 막 팔려고 하고 뭐 하지 말고 얘네가 뭐라고 하는지 최대한 말을 하게끔 그냥 시켜보자. 다만 이제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네가 진짜 억울하다면 기억을 짜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막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막 진술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리고 그 진술이 실제로 생생하고 잘 나타날 거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다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얘기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뭐 그럴 거다. 요걸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을 만난 거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자,
그리고 또 뭐 이제 요런 그 텐션은 사실은 그 면담 사건 관련 얘기하기 전에 막 라포 형성하고 막 이렇게 뭐 동의 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임지 그렇죠. 면담하고 그 진술 분석하면 동의를 구해요. 구해야죠. 뭐 원래 다 구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 사람들이 그 약간 꺼리끼는 게 있는 사람들이면 약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하기 싫어하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약간 기본 텐션이 너무 억울해요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맞아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당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예요. 오, 찬스지. 찬스지. 그 요거 때도 이제 약간 그 태도를 살펴볼 수도 있죠. 어떻게 나오나. 네. 그래서 이제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 잠깐 이제 그 수사면담 기법이랑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용의자용 인지면담이랑 약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얘네가 하는 얘기 거짓말인지 뭔지 하여튼 얘기할 땐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그냥 쭉 듣고만 있어? 그러면은 얘네를 어떻게 뭐 이상하다고 막 그 쪼거나 그거는 도대체 뭐 안 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신문이지.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신문이잖아요. 그럼 딱 신문이지, 경우에는 그거는. 막 좁혀 들어가고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신문이고 사실은 인지면담은 면담이잖아요. 면담이지.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보 획득이 목적이죠. 그러면 그 정보를 그냥 모으기만 하면 뭐예요? 그게 뭐 거짓말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쩌고 하는 건데 그거 관련된 건 어떻게 확인할 건데 안 하냐? 안 하지 않아요. 다 듣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거 인지면담, 그 용의자용 인지면담에서 이 단계를 챌린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영어여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제 번역을 하면 이게 반박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그 비난 쪽의 반박의 느낌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도 일종의 공격이지 사실은. 그래도. 네가 얘기한 거 쭉 들어봤더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도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 정도만. 네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좀 이상한데 이거는. 그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정도로.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차근차근 이제 정보를 이렇게 또 노출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좌우지간 쭉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내가 가지고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아니, 너 근데 그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A 같은 경우 일단 A랑 B랑 만났잖아요. 그날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그 상황에 대한 진술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알리바이가 지금 중요하니까요. 남자 A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원에서 남자 B랑 단둘이 술을 마시고 네, 근처 분식점 앞에서 싸움을 하고 B 엄마와 자기가 통화를 하고 A가 먼저. 그러니까 아까 그 B 진술을 할 때 B가 그 A 엄마한테 일르러 갔잖아. 일루로 갔잖아요. A 집으로. 그러면 A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A도 A 나름대로 잃는 거예요. B 엄마한테. 지랄하네. 예. 서로 엄마한테 막 잃는 거예요. 29살 먹은 놈들이지. 엄마한테 일르냐? 그래서 A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분식점 앞에서 싸움을 하고 나서 B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한 다음에 그 엄마가 온다 그런 모양이다. 네, 전철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B의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도 나오네 이제 증인으로. 네, 그때 B는 자기랑 싸우고 자기네 집으로 가서 자기 엄마 우리 엄마 만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양엄마가 다 모였네. 네. 뭐야. 그래서 이 A랑 B랑 만난 직후부터 그 B의 어머니를 만나서 집으로 가기까지 그때 알리바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자, B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건 당일은 B랑 싸웠던 날로 싸울 당시 B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부르고 나서 8시가 되기 전에 우리 집에 가고 나는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거기서만 있었다? 네, 8시 되기 전에 집 가고 나간 적이 없었다. 아까 강간당했다는 시간은 8시요. 8시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절대 범인 아니라는 소리잖아. 맞아요.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는 요렇게 진술하거든요. 아주머니가 강간당했다고 하는 사건 당일에는 우리 아버님이 매형회사에 일을 나갔었고 그날이 B랑 같이 술 한잔 먹고 싸웠을 때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기억해요. 이거죠.
그래서 그 B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8시 되기 전에 우리 집 갔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관련돼서는 이렇게 진술을 해요. 내가 그 걔 어머니, 걔 B죠. 걔 어머니 부른 시간이 한 7시, 8시도 안 됐어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8시도 안 됐어요. 그 B네 어머님이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집으로 간 게 그때 당시 B는 우리 집에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날 우리 집에 B 어머니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새벽 3시까지 밖을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범인 아니라는 소리잖아. 자기들은. 맞아요. 네. B도 아니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쵸, A 얘기는. 그래서 이 A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B가 동네에 왔다고 연락을 했대요 본인한테. 그래, 그래서 만났다며. 그래서 한 3시, 4시 뭐 늦으면 5시 정도에 B랑 만났대요. 그리고 B랑 공원에서 술을 마신 게 한 20-30분 정도. 분식집 갔잖아, 그다음. 네, 그 다음에 분식집 가서 떡볶이를 먹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된대요. 그리고 싸웠대요. 이때 싸운 이유는 그 둘 다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의 얘기를 B가 나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웠다? A가 야, 너 좀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다가 주먹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B가 A 엄마한테 이른다고 A네 집에 간 게 6시 반쯤. 내 형네 집에 가서 형네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리고 먼저 갔다는 거지. 싸우고. 그게 그래서 6시 지도 전화해가지고 B 엄마한테 일렀다는 거야. 예, 이르고 지랄하네. 근처 전철역에서 B네 엄마 온다고 그러니까. 네, 엄마를 만나서 근데 엄마 도착하느라 기다린 게 한 2-30분 정도 된대요. 시간 나오고 있는 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엄마랑 같이 집에 들어온 시간 그때가 채 8시가 안 됐을 때다. 그러면 범행 시간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예, 요렇게 이제 그러면 너 집에 들어간 게 8시 전이라는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것과 관련해서는 A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건 당일에 아버지가 야간 출근을 하셨고 그리고 B랑 싸웠잖아요. 그 싸움에 대해서 엄마가 언급하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요. 나는 집에 들어가면 항상 시간을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든요. 본인 습관이? 근데 그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B랑 싸워서 소란스러운데 이제 요거는 말은 안 했지만 너는 아빠가 없어가지고 다행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아빠 있었으면 넌 죽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간 근무하러 7시경에 집에 나갔는데 8시 이전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막 사단이 났잖아요. 막 싸우고 막 이게 난리 쳤잖아. 그러니까 너 아빠 없는 거 천만다행으로 알아. 아빠가 없었다는 걸로 시간 추정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B 엄마 모시고 집 들어간 게 7시 좀 넘었다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 들어갈 때가 슬슬 좀 어두워지려고 하는 그때였거든요. 3월 초. 그래서 초봄 때쯤 그때는 그 시간대가 날씨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졌는데 그날도 그래서 내가 감으로 한 슬슬 6시 정도 6시도 조금 넘었는가 보다 요런 느낌이 이제 들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도 해요. 분식점에서 분식 먹을 때 시계를 봤대요. 근데 그때가 6시 몇십 분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6시 좀 넘었더라. 네. 그리고 분식 먹다가 싸우고 끝났을 때까지 한 20에서 25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한 7시네 해봐요. B 엄마한테 전화를 그리고 나서 B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한 7시 정도밖에는 안 됐다. 대충 그렇지. 그래갖고 전철역에서 B네 엄마 기다리는 시간 다 합쳐도 넉넉하게 합쳐도 8시는 안 됐어. 8시 뭐 해봤자 8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교수님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거짓말하게 만들어 놓게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짠 하고 꺼내는 거예요. 히든 카드가 있었죠. 자, B 엄마한테 전화한 시간을 기억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제가 전화해서 모시고 전철역에서 기다렸다며. 근데 기억이 안 났는데 그러면서 떠듬떠듬 아까 우리 앞서서 이제 쭉 얘기했던 그런 그날의 행적을 막 거스르고 이땐 몇 분 걸렸고 요땐 요맘때쯤이어서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뭐 30분 정도가 지났으니까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나온 게 7시쯤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A가 B 엄마한테 전화한 객관적인 시간은 저녁 9시 14분이었어요. 아이고 한참 지났네. 한참 지났죠. 그러면 강간 이후에 쌈박질했을 가능성이 높네. 이때 8분 13초간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만약에 먼저 오픈을 했으면 네가 9시 14분에 전화한 거 우리 알고 있어라고 만약에 오픈을 했으면 얘가 맞췄겠지.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진술했겠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를 딱 가지고 있고 거짓말을 할 장을 이를테면 깔아준 거예요. 자 얘기해봐. 그래서 이때도 이거를 딱 그 패를 까면서도 이때도 다시 얘기했어요. 근데 당신 그 비네 엄마한테 전화한 거 9시 14분이에요. 그럼 당신 진술대로 하면은 뭐 8시에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의 공백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진술을 할 기회를 재차 많이 줬어요. 거짓말 하려면 자꾸 거짓말이 이제 쌓인다 이제. 시간적인 착오가 없었냐를 잘 생각해 보라라고 진술할 기회를 줬더니 그러니까 새로 기억난 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8시 20분에서 25분경에 9번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할 때 집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뀌었네 이제. 네, 조금 늦어졌죠. 좀 늦었네. 20분에서 25분 늦어졌네. 네. 귀가 시간이. 네. 그러면서 그때 보면 전혀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땐 드라마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럼 무슨 드라마예요? 네, 항상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시간 내에 내가 갔어요. 항상 그 드라마 시작하는 게 8시 한 20분인가 25분쯤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간 시간이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였거든요. 즐겨보는 드라마인데 왜 어떤 드라마인지 몰라. 그때 한참 재밌게 하는 드라마였는데 그게 몇 번이었냐면 그게 9번 방송이거든요. KBS? 네, 아무튼 그때쯤에 드라마가 한 것 같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같았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드라마냐고요. 그거 나와야지. 또 자기가 즐겨보던 드라마였다라면서요. 그러면 알지. 그럼 무슨 알 드라마인지. 거잖아요. 근데 모른대. 심지어 그냥 어떤 드라마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드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그것도 안 나타나는 거야. 나 즐겨보는 드라마 그날 방영한 그 내용은 고사하고 무슨 드라마인지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위기 모면용 멘트를 날리다 보니까 예. 얽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 자꾸 물어보니까 장면은 못 봤어요. 그냥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만 들은 거지.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장면은 못 봤다 치고 그러면 그때 들었던 내용을 그 내용을 듣고 이거 내가 평소에 보는 드라마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 무슨 내용 들었는데요. 그렇지. 그거만 그랬더니 나오면. 아니 뭐 술 먹으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냐고요. 그게 들려요? 이래요. 그게 안 들리면 지가 본 드라마가 아니야지 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없죠. 예. 그리고 다 떠나서 8시 20분에서 25분쯤에 시작을 한다면서요. 항상. 일일 그럼 드라마. 이거는 일일 드라마라는 거예요. 일일 드라마는 보통 8시 20분 전에 시작을 해서 9시경에 이제 끝나. 9시 이제 각 방송에 저 종합 뉴스 나가는 시간이라 네. 황금 뉴스. 끝나잖아요. 그러려면은 늦어도 9시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드라마를 봤다면. 근데 9시 14분에 얘 지금 밖에서 비 엄마랑 전화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맞네. 그리고 그런 것도 나타났어요. 아까 초반에 아빠 출근 아빠가 저녁 7시 그때 야간 근무 7시에 출근하고 자기가 8시쯤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너 천만다행인 줄 알아라 아빠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그걸 좀 초반에 물어봐 놓고 막 지금 다른 얘기 엄청 했잖아요.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아빠가 근데 몇 시에 출근하신다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 출근을 하신대요 아빠가. 새벽? 저녁에 나갔다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 아까 저녁이라면서요. 새벽 출근은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맞다. 저녁 야간 근무였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아. 저녁 야간 근무 아빠 몇 시에 나갔는데? 라고 했더니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아까 아빠가 7시에 나갔고 내가 8시에 들어와서 엄마가 천만다행인 줄 알아라 한 것도 이것도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야. 네. 막 위기 모면하려고 이것저것 찍어다 붙이는 바람에 지금 얽혀 들은 거야. 네, 맞아요. 거짓말을 하게 내버려 뒀더니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요거 말고도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9시 이후에 A 엄마가 A한테 전화한 내역도 있었어요. 이건 만약에 9시 전에 A가 집에 들어와 있었으면 엄마가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9시 이후에 엄마가 전화한 내역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간 거지. 집에 안 들어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발생일 8시, 그러니까 8시, 여성이 8시에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뭐 범행 있다고 해도 8, 9시에는 이제 범행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8, 9시경에 집에 있었다라는 이 알리바이 진술에서 진실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였던 거고요. B 같은 경우, 그러면 B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일 4시 반쯤에 공원에서 A 만나 술 마셨다. 그리고 한 6시 50분쯤에 분식점에 가서 싸웠다. 싸움 하자마자 바로 나는 애인의 집으로 갔다. 그래서 8시 이전에 집에 있었다. 애인의 그러니까 집에 나는 있었다. 범인 아니다 그거 아니야. 현장에 네. 없었다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B 같은 경우는 분식집에 있었던 시간을 딱 6시 50분경이라고 특정을 해요. 왜 그러지? 그 근거가 뭐냐? 자, 그 평소에 자기가 그 보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통 그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이제 7시에 시작을 하는 프로라는 거예요. 근데 떡볶이집에서 먹을 때 요게 광고 중이었대요. 광고. 그래서 그 프로인 줄 알았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후다닥 싸우고 이 집 애인의 집으로 갔잖아요. 얘는. 그리고 집에 갔더니 A 어머니가 그 프로를 보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떡볶이집에 간 게 분식집에 간 게 한 6시 50분 7시쯤 정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식집에 갔을 때 약간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고요. 그냥 완전 깜깜은 아니고 그냥 약간 어두웠어요. 아, 세상은 넓다. 그거 있었어. 그때 세상은 광고하려고 예. 광고인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MBC였는데 하여튼 그때 광고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분식집에 갔을 때는요. 그러면 그 프로를 분식집에서 본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 애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본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아니요. 거기서는 못 봤고요. 어머니 댁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외국인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뭐 진행 자체가 이렇게 리포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울면서 가니까요. 어머니가 왜 그러니 아가 왜 그러니 하다가 TV를 꺼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세상은 넓다? 이 놀라운 세상인가? 세상이 넓다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그거 아닌가? 똑같은 그런 프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 제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 MBC인데 저도 그거 평소에 즐겨봐요. 그게 세상 다른 내용이라서 즐겨봐요. 집에 있으면은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게 7시부터 8시 되기 전. 8시 되면은 주말 연속극인가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거죠. 세상은 넓다라는 프로 혹은 TV 특종 놀라운 세상이 나왔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외국인이 많이 나온 장면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럼 확인해봐야지. 이제. 확인해봐야죠. 자, 세상은 넓다라는 프로그램은 KBS 1에서 방영하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5시 40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TV 특종 놀라운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은 MBC에서 방영하는 화요일에만 6시 50분 네,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식점에서 6시 50분경에 방송 광고하는 걸 봤다. 라는 것은 방영 시간대를 비춰보면 TV 특종 놀라운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 프로그램은 방금 화요일에만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날은 금요일이잖아. 사건 발생일은 금요일이었어요. 거짓말이네. 이거 안 맞죠? 자, 그러면 집에 갔을 때 그 애인의 엄마가 그 잠깐 그 보고 있어서 자기가 봤다는 그 외국인이 많이 나왔다. 그건 뭐지? 그거는? 이거는 내용상 보면은 세상은 넓다라는 프로그램이죠. 외국인들만 나오고 세상은 넓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영해요, 심지어.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시작 시간이 5시 50분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지, 그거. 2% 광고랑 봤다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시작하기 전에 광고하는데. 둘 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요게 너 이제 다 안 거짓말하는 맞는 거야. 거고. 그러면 당일에 너 애인의 집에로 어떻게 가게 된 거야?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A가 우리 엄마한테 자기 엄마한테 통화하면서 어머니 저 누구누군데요 라고 할 때 그거를 딱 보자마자 자기가 막 전화하지 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너 전화하지 마 형 이렇게 했는데 이 A가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래? 그럼 A가 먼저 B 엄마한테 이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예. 형이라는 놈이? 예. 그러니까 형한테 덤빈다고? 이거에 대해서도 A랑 B가 약간 다르게 얘기해요. A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B가 자기 엄마한테 이르려고 자기 집으로 가니까 너 하면서 자기도 B 엄마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고 B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가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거니까 자기가 화나가지고 너씨 하면서 나는 너네 엄마한테 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29살 먹는 거리. 좌우지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A가 B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자기가 바로 곧바로 어머니를 만나러 A네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얘기는. 그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A가 집으로 왔다. 그럼 A가 집으로 온 시간 이 진술에 따르면 A가 집으로 온 시간은 7시 5분에서 10분 정도죠. 그렇지 그게 맞지. 네, 지가 7시쯤에 집에 갔다면서요. 그래서 지하고 금방 왔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시 5분에서 10분 정도에 A가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B도 8시 전에 A도 8시 전에 다 A네 집에 있었던 거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결론은.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A가 B 엄마한테 전화한 시간이 9시 14분이고 네. 여기서 끝났네. 그 A 엄마가 A한테 전화한 것도 9시니까 9시 이게 경이고. 안 맞잖아요. 그럼 일 저지르고 난 이후야 이건 이놈들.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시간 착각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정확해요? 그 시간대가 맞아. 아니요. 시간은 제가 정확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저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은 끝났지만 그 당시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8시 반에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었냐면요. 진짜 좀 철이 없긴 한데요. 혼날 때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혼날 때라도 그 근처에 있으면 TV만 있으면 힐끔힐끔거리면서 볼 수라도 있지. 제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 제가 철이 없었죠. 지금도 그렇게 뭐 있는 편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 확실히 기억하는 거예요. 요 따위 말을 이제 막 지어서 하는 거죠. 지어서 막 하네. 그래도 봐 근데 팩트로 안 맞잖아라고 하니까 이때는 이제 답답함을 호소해요. 자, 암만 생각해도 그날이 맞는데 근데 통화 목록에서 그게 9시 14분에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서 당황했을 거야. 저는 암만 제 기억으로는 암만 9시를 안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시계는 제 머릿속에 있는 시간은 암만 늦어도 7시 20분에서 8시인데 그 1시간 반이라는 게 시간이 제 머릿속에서 거의 지우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되게 답답한 거죠. 요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그 전이라고 쳐도 제가 아무리 한번 따져봐도 아니야. 그날 선생님 그러니까 면담자죠. 선생님 암만 생각해도 그날이 맞아요. 우리 싸웠던 날이 앞뒤한다고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사우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집에 꼼짝없이 잡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도 후도 아니고 그날이 맞아요. 라면서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이거 이제 할 때 일부러 얘네가 이제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게끔 듣는다고 계획을 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면담할 때도 일부러 그랬어요. 교수님 어떻게 했냐면 나 되게 그렇게 공격적이고 뭐 이렇게 널 따지고 이러지 않는 사람. 뭐 얘기하면 와 정말요? 그러셨군요. 극적으로 호응해 주는구나. 그래서 판 깔아주는 거잖아 그게 결론은. 속된 말로 만만해 보이게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만만해 보이게 하고 판 깔아놓고 너 마음대로 춤춰봐라. 나는 여기서 체크할 테니까 그 소리 아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둘 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그럼 이놈들이 범인이 된 거네. 맞네. 범인이 된 거죠. 근데 판결은 조금 아쉬워요, 교수님. 야, 너무 싸다 이거. 네, 저도 약간 놀랐는데 이제 물론 2심 가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1심에서는 그 A, 그러니까 강간했던 주범인데 그럼이. 주범은 징역 3년. 아, 너무 싼데 이거. 그리고 B, 망봤던 B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4년. 뭐야? 집행유예. 결국 이놈은 저 교도소는 안 간 거네. 안 갔어요. 사회봉사 200시간. 아니 특수강간인데 특수강간에 저 강도미수인데. 에이 정말 너무 싸다 이거.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피해자는 강간 경위에 있어서 일부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피해 당시의 공포감,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 소실, 장기간 또 우울증 약을 복용했대요.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었구나 피해자가. 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좀 저하돼 있어서 그런 원인 때문이지. 주요 사실인 화장실에서 A가 강간하고 B가 망보고 반지를 빼앗으려 했다는 점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아까 얘기한 뼈대는. 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이인 피고인들한테 굳이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후에 공원에서 A를 만나서 우연히 만나서 지금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고소하고 이제 그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A의 외형, 생김새, 특징, 코 옆에 점이 있었고 뭐 키가 작았고 이런 걸 들어서 특정했고 그게 실제로 A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그 A가 실제로 키가 160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봤네. 예. 그리고 A를 신고한 다음에 공원에서 4월 달에 임의동행했을 때 피해자가 말했던 잡힌 애가 선배고 안 잡힌 애가 그건 후배라는 안다는 건 얘기야. 예. 이거는 얘기 안 해봤으면 모르는 절대 사실이다. 절대 모르지. 그래서 당일에 술을 먹었다라는 피해자 진술이랑 부합하는 거다. 그리고 또 공범 B 또 외형에 대해 그대로 진술한 얘기했잖아. 내용이 실제 B랑 일치한다. 실제 B는 키가 183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죠. 180에서 185 사이다. 정확히 맞았고, 자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인지면담 아까 저희 했던 인지면담 과정에서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해서 비일관되게 진술했는데 비일관이죠. 공판 과정에 들어서는 또 이렇게 변명을 했대요. B가 자기 엄마 만나러 가겠다고 해서 자기는 B랑 헤어지고 전철역에서 B 엄마를 기다렸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함께 집에 들어가느라고 늦게 들어간 거다. 그때 기다린 걸 오래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 들어간 시간이 1시간 늦었다. 맞추느라고 뒤늦게. 그러려고요. 그지? 네. 이제 느리는 거네. 네. 고무줄이야? 그래서 또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너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재판부가 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A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인 A 엄마, B 엄마. 그렇지. 그 사람들 조사했겠지. 얘 법정 증언했대요. 법정 증언했는데 이 사람들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아들 편들 들어서 했겠지. 그랬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그다음에 집행유예 3년 싸다. 이렇게 했는데 가중인자는 그거였대요. 범행을 계속 부인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 남성들이 그렇지. 처벌해야지. 그래서 반성을 안 한다는 점, 피해 회복 그러니까 합의를 안 했나 봐요. 네. 합의도 안 했네. 뭐 무죄 주장을 했으니까 그랬겠죠.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특히 또 A 같은 경우에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대요. 아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3년이 떨어지냐? 집행유예 기간이 있다고 해서 3년을 준 것 같아요. 그나마. 말이 안 되지. 집행유예 기간이면 그 외상값까지 다 합산해야지. 그러니까요. 그 감경인자는 이런 점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합의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합의서를 써내고 뭐 그런 건 처벌불원서를 써낸 건 아닌데 그냥 피해자가 또 횡설수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모양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도 같은 경우는 반지 결국 못 빼갔잖아요. 미수다 이거지? 네, 근데 그 반지가요, 교수님. 완전 뭐 금 큰 반지가 아니라 사실은 금을 도금해 놓은 건강 반지예요. 건강 반지. 아유 씨. 그걸 그렇게 또 빼가려고 혼자 했다는 거고 특히 B는 이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뭐 벌금형 간단한 전력은만 있고 실제로 간음행위는 또 B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게 감경인자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됐던 사건이라고 해요. 이거 내가 전자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현역들이 좀 봤으면 꼭 봐야 되겠다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가 와가지고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경찰 입장에서 횡설수설. 무슨 말하는 건지 횡설수설하니까 이 여성이 말하는 것, 그 피해당한 사실 말하는 것 전체를 다 신빙성 없이 봐버리는 예단을 가져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아유 예 알아서 대충 듣고 이 사건 수사 안 해요. 그러고 간 다음에 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에 기인해 가지고 진술 불능이 온 거지 실질적으로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 횡설수설하고 이거 저 제대로 저 자기 저 의사표시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저 피해당한 기억은 오히려 훨씬 선명하게 그 한쪽에 집착해가지고 그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수사관들이 이런 그 특성을 가진 여성들이 와서 피해 신고를 하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예. 의사표시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수사관들이 이 예단 갖고 절대 안 해야 된다. 실제로 제가 취급한 사건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여자가 몇 번을 당했는데 네. 꼭 술을 좋아해, 술. 여자가 술을 많이 좋아해요, 많이. 그래서 그 길바닥에서 잠자다가 발견돼갖고 아이고. 간 것도 많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여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 늦가을 정도에 옷 거의 벗겨진 채로 발견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집에 데려다 준 것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사실은 그때 내가 강간 나간 거라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저 술 맨날 먹고 다니고 또 그러더니 또 그러네. 헛소리하네. 그러고 그 여자 진술을 제대로 안 받아줬어요. 아이고. 근데 다른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절도범들이었는데 걔들을 검거했는데 네. 걔들을 공범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오늘 아이씨 저 여자나 강간하자 해가지고 그 여자 그 강간했던 사실이 나왔어요. 사실이었네요. 네, 그 그러면. 문계인 경찰관들 중징계 받았습니다. 중징계. 이거 예단 갖지 말라는 거. 이거 오늘 현직들한테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저 홍 박사가 한 이거 알리바이의 진실 이번 편은 잘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장기간 이거 저 자료 조사하고 고생했어요. 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